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쉬운 사주 실전풀이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 이제 7월 셋째 주 각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25일까지죠. 이 주간 기간 동안은 우리가 어떤 오행의 기운을 받고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풀어보기로 하고요. 각 일간들의 그 일지에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몰라서 그냥 천간의 기운하고 그날의 12운성의 기운만으로 풀이하는 것이라서 적중률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그날의 그 내가 놓여지는 그 운성의 기운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목일간인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그 색깔이 조금 복잡해서 눈에 확 안 들어오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수업지를 색깔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월요일은 우리가 무진일에 해당이 되는데 무진일은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오행은 흑 오행이지요. 이 흑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니까 만약에 본인 그 사주 중에서 다른 자리에 이렇게 흑이 많다 이러면 가급적 옷 의상 색깔에서 이 노란색을 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은 편제와 편제가 그 천간지지로 같이 들어오죠. 간목에게는. 그래서 그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으로 안정된 날이 될 것 같고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 그 묶였다. 이게 아마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고요. 화요일은 간목에게 정제와 그 식신이 들어오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병지로 들어왔으니까 병지는 제가 역마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식신은 우리가 좋은 십성, 좋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바쁘게 활동하는 만큼 그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편간이 들어오고요. 천간으로는 지지로는 상간, 경호일이 되겠는데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간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사지에 들어왔다 이럴 때는 그 육체적인 활동은 좀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뇌를 쓰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이디어, 뭐 창의력 이런 능력은 정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상간은 그 언변력도 이렇게 막 좀 힘이 들어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는 좀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간이 들어왔다 할 때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도 간목에게는 신미일로 천간은 정간, 지지에는 정제가 들어오는데 정제가 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묘지니까 이거 역시 그 두뇌를 활용한 일에서는 능률이 오르지만 육체적인 기운은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일찍 퇴근하셔서 집에서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간목에게 편관이 들어오죠. 이게 절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간인상생하죠.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결국 나를 살려주는, 나를 생해주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신약한 이 간목이 뿌리가 없다 이런 분들은 그 극신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만약에 내 일지에 또 이렇게 간목에 근이 되는 이런 나무가 또 다른 위치에 있다 이러면 아마 직장에서 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편간이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십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싫은 이런 업무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운세니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고 그 과도한 업무를 그냥 즐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계유일로 정관으로는 정인, 그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오죠. 정관이 태에 놓이는 달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또 금생수 수생목으로 결국 나를 생해주는 그런 오행이고, 또 태지는 계속 생겨난다 이런 날이 되니까 아마 기인에 도움이 있는 이런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그 갑술일이 되겠죠.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오고 지지에는 그 편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갑술 이렇게 본인 일간과 이 양이 겹쳐서 들어오는 날이죠. 이 양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주변의 봉사,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봉사라는 게 꼭 물질적인 봉사가 아니고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도 오히려 봉사에 들어가니까 가족 또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런 날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은 아파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운도 있으니까 그 기운을 그렇게 역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내가 먼저 남에게 베풀면 그 양의 기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을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월요일날 정제가 그 천간지지로 들어오죠. 정제가 들어오니까 정제가 또 간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관대라는 것은 우리가 벼슬아치들 허리에 차고 있는 이 띠를 뜻하니까 취업 또는 승진 이런 것들, 또 합격, 재물, 이 모든 게 다 순조로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주식에 묶였던 분들은 이날 아마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그 편제와 상간이 들어오죠. 편제와 상간이 목욕지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간이 들어올 때는 창의력은 발휘될 수 있지만 구설수도 따릅니다. 왜냐하면 상간은 그날은 자기의 기운이 이렇게 뻗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말실수가 따를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상간이 더군다나 화요일은 목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거망동은 상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정관과 식신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정관과 내가 합을 하는 그런 기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아주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식신이 지금 장생으로 놓였기 때문에 우리가 12운성에서 간대와 장생, 걸록 이런 것들을 좀 매우 좋은 기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그 신미일이라고 편관과 편제가 들어오죠. 이게 또 을신충하는 그런 날이 되니까 좀 잡다하게 신경 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집에서 근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정인과 정관이 들어오는데 정관이 또 태로 놓여 있습니다. 금생수 하는데 사실 을목은 물이 그다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오행인데 물이 좀 가하게 들어오고, 이게 또 태지에 놓여 있으니까 태지는 안정되지 않은 그런 기운을 뜻합니다. 엄마 뱃속에 아이가 막 생겨서 이렇게 착상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니까 언행으로 인한 이런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날도 역시 좀 근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토요일은 계유일로 편인과 편관이 들어오죠. 이게 또 절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주변 상황에 따라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날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동거래라든가 남이 잠깐 내일 줄게 오늘 빌려줘 이러더라도 이날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갑술일로 겁재와 그 정제가 들어오는데, 사실 다른 오행들은 겁재를 반기지 않지만 을목은 겁재를 매우 반깁니다. 이 갑목이라는 튼튼한 이런 울타리가 생기는 날이기 때문에 을목이
그 덩쿨을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또 정제, 재물을 깔고 왔는데, 재물이 묘지니까 돈이 이렇게 그 창고에 이렇게 넣어두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든든한 후원자와 인연이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겁재니까 아마 그 형제 간으로 도움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병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식신이 천간지지로 들어오고 간대지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기운이 막 뻗치는 그런 날이니까 뭔가 미적거리고 자신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있다면 강력하게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기사일로 상관과 비견이 들어오는데, 비견이 걸록지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 지지로 들어오는 비견과 겁재는 나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더 막강해진다. 그러니까 이날은 본인의 주관이 더욱 강해지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본인의 주장은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요일은 경호일로 편재와 겁재가 들어옵니다. 겁재가 제왕지에 놓여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선생님들은 이 겁재를 그냥 겁재로 보는데, 저는 지지오는 겁재는 겁재로 보지 않고요. 나의 근이라고 저는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더군다나 제왕지에 있으니까 이 금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래서 재물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일이 있다면 이날 추진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목요일은 신미일로 정제와 그 상관이 들어옵니다. 또 이날이 또 병신합수한다고 내가 나의 그 주체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평소와 다르게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일이 있다면 신중하게 대처하시고 하루 정도 뒤로 미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임신일로 편관과 편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편관이 들어오니까 또 나를 또 이렇게 극하는 그런 오행이 아주 칠살이라 그러죠. 강하게 들어오니까 가중한 업무가 주어지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주어지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은 계유일로 정관과 정제가 들어오는데, 이 정제가 사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병화는 태양인데, 이 계수는 보슬비, 이슬비와 연결이 지어지니까 태양이 이 계수에게 가려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어차피 토요일이니까 집에 계실 그런 아마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 이런 집중력은 왕성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말 집에서 해야 될 이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은 아마 쉽게 소리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요일은 이제 갑술일이고 편인과 식신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또 식신이 묘지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 되니까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몰려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또 주말이면 대부분 직장인들은 좀 피로감이 몰려오죠. 그러니까 다음 주를 대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월요일 상관이 또 강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혼자 조용히 연구하는 이런 일에서는 그 성과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상간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날은 구설수도 따라오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날은 식신과 겁재가 들어오는데 제왕지에 놓이게 되죠. 또 나의 뿌리가 되어주면서 식신이 들어오니까 일단 이날 뭐 먹을 복은 가는 데마다 먹을 복은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주장이 강해지고 허세와 이 허욕이 그 발동하는 그런 기운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충동 구매와 같은 이런 그 소비 심리가 강해지는 그런 날이 되니까 아이 쇼핑도 이날은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정제와 비견이 들어오고 비견이 권력에 놓여집니다. 이렇게 또 나의 뿌리가 들어와서 이 경금, 돈을 또 이렇게 녹이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한턱 써도 될 만큼 이날은 재물 보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자, 목요일 신미일이죠. 편재와 식신이 들어오는데 식신이 또 간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는 승진, 또 실업자는 취업, 이런 합격, 이런 좋은 소식이 아마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그 임신일로 그 정관과 정제가 들어오는데 목욕지에 놓여 있죠. 정임합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지니까 나를 씻고 나를 드러낸다 이런 그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남녀 모두에게 이승운이 좋습니다. 아마 맞선 보게 될 그런 일이 있다면 이 금요일을 잡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사기수가 있으니까 정임합 이렇게 되면 나의 그 판단력이 또 가려질 수가 있으니까 사기수도 같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날도 동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또 편관과 편재가 들어오죠. 이게 장생지로 놓여 있습니다. 정계충을 해서 부부싸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부싸움은 예상이 되니까 부부싸움이야 이날 일진이 그렇다 이러면 그냥 맞대응 하시지 말고 피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정유는 그 정화가 유금에 놓이는 날은 천을기인의 날입니다. 이게 또 장생지로 놓여 있으니까 부부싸움 외에는 아주 좋은 그런 기운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갑술인데 정인과 상간이 들어오고 상간이 양에 해당이 됩니다. 양지에 놓이게 되는데 정인이 들어왔죠. 이 정화에게는 간목이 불심지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또 정인이 양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거 아마 대운에서나 세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양육받는 이런 재산 상속받는 이런 돈 생기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부모님 한번 찾아뵈시면 아마 용돈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무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비견이 천간지지로 들어오죠. 그래서 신약한 사주라면 취업, 승진, 뭐 간대지에 놓여 있으니까 취업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승진 이런 매우 좋은 운으로 흘러가겠지만 만약에 내 사주 구조에 다른 데 또 이렇게 흙이 많다 이렇게 아주 신강한 사주라면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남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니까 너무 그 하루 운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화요일은 기사일로 무토에게는 겁재와 편인이 들어오는데 편인이 걸럭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간으로 겁재는 이게 내 것을 뺏어간다는 겁재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문서가 그 편인으로 걸럭에 놓여 있으니까 꽤 괜찮아 보이는 이런 문건 같지만 이게 또 천간에 겁재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날 계약은 하시지 말고
그 물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다음 날로 꼭 반드시 계약을 하고 싶다 이러면 더 알아보고 다음 날로 미뤄서 상세하게 다 조사해 보신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은 경호일이죠. 식신과 정인이 들어오는데 제왕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인이. 이렇게 정인이 들어왔고 또 식신이 들어왔으니까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된 그런 날이 되겠죠. 또 제왕지에 놓이게 되니까 뭐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신미일로 상관과 겁재가 들어오는데 제가 지지겁재는 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겁재가 새에 놓여 있죠. 새는 반환이라는 그 말을 탄다 이런 뜻이 있고요. 출세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날이 되겠죠. 더군다나 상가는 우리가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막 샘솟고 창의력 이런 것들이 막 샘솟는 그런 날이니까 또 내 뿌리가 들어왔고 그 새 반환을 가지고 왔으니까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는 날이지만 상간의 기운은 남편에게는 절대 쓰시지 말길 바랍니다. 남편에게는 무조건 상간이 들어오는 날은 부드러운 언어로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임신일로 편재와 식신이 들어오는데 식신이 병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병지가 역마라 그랬죠. 이 신금은 또 강력한 이런 그 역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왕성한 활동을 뜻하고요. 또 위에 편재를 가지고 왔는데 이 편재가 또 금생수를 하니까 아마도 이날은 본인이 활동하시는 것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촉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토요일은 계유일로 정제와 상간이 들어오는데 그 상간이 사지에 놓이죠. 사지나 묘지나 이럴 때는 육체적 기운은 다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지와 묘지는 창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게합을 하죠. 그러니까 남녀 모두 그 이성운도 좋고요. 그 재물운도 좋다.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갑술일이죠. 근데 편간이 들어왔습니다. 편간이 들어왔고 일지엔 또 지지에는 비견, 술토가 들어왔는데 묘지에 해당이 되죠. 왠지 편간이 들어왔으니까 또 일요일이고 좀 쉬고 싶은데 뭔가 본인이 하기 싫은 이런 일이 또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짜증나는 일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 벌리지 마시고 이날은 좀 그냥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기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는 월요일이 겁재가 왕성하게 들어오는데 또 겁재가 세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이런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하루 운이니까 가볍게 받아들이고 좀 격하게 이렇게 대응하시지 말고 그냥 하루다, 오늘 하루만 지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그냥 응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비견과 정인이 들어오는데 정인이 제왕지에 놓이죠. 인성 정인이 제왕지에 놓이는데 기인으로부터 도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문서 뭐 이런 것들, 또 시험 합격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비견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일들을 형제 자매나 주변 지인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베풀면 이 제왕의 그 왕성한 기운을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경호일로 상간과 편인이 들어오는데
편인이 걸럭지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이런 일들이 좀 부진했다면 이날은 그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신미일입니다. 식신과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비견이 간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비견이 간대지, 지지로 비견이 간대지에 놓이는 것은 내가 간대지에 놓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상승하는 그런 날이 되는 아주 좋은 날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임신일로 정제와 상관이 들어오는데 상관이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목욕지는 내가 씻어서 남에게 이렇게 나를 가시하는 드러내는 이런 그 운동을 뜻하니까 평소 하지 않던 이런 돌발 행동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오지랖이라 그러죠. 제가 왜 저러지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이런 오지랖이 발동하는 그런 날이니까 좀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토요일 개요일로 편제와 식신이 들어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금요일 임신일 할 때 빠뜨린 게 있는데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이게 물이 흐려지기 때문에 평소 하지 않던 행동, 또 판단력이 흐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오지랖이 발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토요일은 편제와 식신이 들어왔는데 식신이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뭐 가까운 곳에 뭐 여행을 간다든가 남녀 애인이나 또는 부부, 가족, 동반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가는 곳마다 먹을 복이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갑술일로 정관과 겁재가 들어오는데 겁재는 나의 근이라 그랬죠. 정관과 합을 하는 각기합, 이래서 관과 합을 하는 날이 되니까 이날은 부부 사이에는 아주 뭐 애정운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양지에 놓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케어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케어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양지에 놓인 날은 무조건 이웃에 말 한마디라도 이 덕을 베푸는 그런 날로,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주변 그 형제 가는데 전화해서 인사 정도, 안부 인사를 묻는 것도 덕을 베푸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 양의 기운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경금은 편인이 들어왔죠. 편인이 또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편인은 인성은 밑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아마 상사로부터 지나친 간섭이 있는 좀 피곤한 그런 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흙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금이 묻혀버리니까 본인의 그 표현력, 활동력 이런 것들은 좀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루 기운이니까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화요일은 정인과 평관이 장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문서 계약과 취업, 이런 합격 통지서, 이런 좋은 소식들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경호일로 비견과 정관이 목욕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직장에서는 좀 이렇게 본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데 비견과 같이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경쟁할 수 있는, 경쟁에서 내가 아마 이렇게 그 운을 차지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목이 탁 잠겨오네요. 그 다음 목요일은 신미일로
겁재가 들어오죠. 겁재와 정인이 들어오는데 정인이 간대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간대지라서 보기에는 조금 멀쩡한 이런 문서 같지만 겁재니까 내 것이 되지 않는 이런 게 되니까 이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이날 하면 손해보는 그런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자, 금요일은 임신일이죠. 식신과 비견이 걸록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근이 뿌리가 비견에 놓이게 됐으니까 내 기운이 왕성해지겠죠. 이렇게 만약에 여러 가지 복잡했던 지금까지 뭐 고민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매우 순조롭게 해결되는 그런 좋은 운으로 흘러가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이제 개유일로 상간과 겁재가 들어오고 겁재가 그 제왕에 놓이는데 이거 역시 내가 제왕에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근이 들어왔으니까 이날도 만약에 풀리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 쉽게 해결될 것 같고요. 그 본인의 에너지가 막 샘솟는 그런 날이 됩니다. 다만 상간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날이니까 그 언어만 좀 부드럽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에게요. 그 다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갑술일이죠. 갑술일이 그 편인이 세지에 놓이게 됩니다. 세지에 놓이게 되면 두뇌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 머리를 쓰는 분들은 뭐 중요한 프로젝트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날은 일이 아주 이렇게 능률이 잘 올라갑니다. 이 세지라는 것은 그 노련한 이런 것도 뜻하니까 또 신중하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이런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되니까 만약 월요일 다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 중요한 이런 그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날 갑술일 일요일 날 하시면 굉장히 그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작성이 될 것 같은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들어오죠. 천간지지로 정인이 묘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뤄야 할 이런 결제, 업무, 이런 문서, 뭐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좀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신금은 보석에 비유가 되는데 이렇게 천간지지로 막 흙이 신금을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매우 신금은 또 이 인성을 반기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금은 그 하얀 보석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흙이 무더기로 와버리니까 이 흙을 씻어내어 줄 수 있는 이런 색깔, 이렇게 검은색, 이 흙의 기운을 설계하는 거, 이렇게 검은색 옷이나 아니면 이 나무 색깔, 초록색, 연두색, 목국토 해서 흙의 기운을 빼내는 이런 색으로 의상을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초록색이나 검은색. 그 다음 화요일 기사일입니다. 편인과 정간이 들어오는데 정간이 그 사지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육체적 에너지는 다운되고 편인성을 살린 이런 두뇌를 활용한 이런 업무, 이런 날은 업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경호일로 겁재와 편간이 들어오는데 편간이 병지에 놓이게 되죠. 이 날이 좀 그 신금들은 실속 없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들, 그 본인이 관련 없는 이런 업무를 그 상사로부터 떠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하루 운이니까 그냥
즐기면서 하루만 잘 보내시면 됩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늘 신금분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조금만 그 예리함, 예민함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요일. 목요일은 신미일로 그 비견과 편인이 들어오는데 세지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 대인관계에서 같은 비견이 들어왔으니까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고 좀 피곤한 날이 되겠네요. 어떤 결과물을 두고 좀 이렇게 다투는 그런 형상으로 드러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금요일 임신일로 상간과 겁재가 제왕에 놓이는 그런 날이 되죠. 신약한 신금이라면 이날 제왕지에 놓이게 되니까 나의 근이 제왕지에 놓이게 되니까 상당히 좋은 날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신금은 이 임수, 이 물로 씻어주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이날은 본인의 재능이 드디어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루 좋고 또 하루 안 좋고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겠죠. 그 날이 바로 토요일이 될 것 같은데 신금에게는 계유일인데 비견이 또 걸록지에 뭐 그다지 썩 나쁘지는 않은데 이 신금에게 임수는 씻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계수가 오면 오히려 신금을 녹슬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비에 해당이 되죠. 계수가. 그래서 젖는 둥 마는 둥 이게 물기가 계속 있다 보면 이 보석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 이제 일요일 갑술일 정제와 정인이 간대지에 놓이죠. 신금이 가장 반기는 오행이 간목입니다. 그래서 이날 아마 좋은 소식 또는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 반가운 손님, 또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돈이 생기는 이런 아주 그 희망적인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조금 예민했던 거 일요일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흘러가니까 토요일 너무 예민함을 이렇게 드러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임수로 넘어갔습니다. 편관이 천간지지로 들어오면서 또 묘지에 또 놓이게 되네요. 이날은 정말 여러 가지 일로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 업무도 좀 가중한 업무가 주어질 것 같고 또 머리 아픈 일 이런 일들이 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기사일은 정관과 편제가 들어왔는데 이 편제가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기토를 만나면 물이 흐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이런 돈 편제가 절지에 놓여 있으니까 불필요한 지출도 예상이 되니까 돈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돈에 이렇게 조목조목 메모를 해보시고 꼭 써야 될 돈 이런 것들을 구분 잘 하셔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경호일이네요. 편인과 정제가 들어왔는데 정제가 태지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겠죠. 편인이니까. 그리고 또 그 정제가 태지에 놓이면 돈이 계속 생겨난다 이런 뜻도 됩니다. 또 그 반대로는 돈이 또 불안정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날 하루니까 인성과 같이 들어왔으니까 편인과 같이 들어왔으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될 수 있고 윗사람이죠. 그러니까 윗사람 부모님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재물복도 있고 좀 안정적인 이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신미일로 정인과 정관이 들어오는데 정관이 양지에 놓였습니다.
정관이 양지에 놓였고 정관이 들어오고 정인이 들어오니까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이런 재능을 인정받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양지에 놓이게 됐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지가 왔을 때는 무조건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지 않으면 그 양이 내가 그 양을 맡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케어받게 되는 그런 기운이 되니까 이날은 무조건 베푸는 날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비견이 들어오고 편인이 들어오고 장생지에 놓였죠. 금생수에서 막 내 기운이 그 상당히 이렇게 막 업되는, 이렇게 막 이런 날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으면 그동안 마음만 먹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바로 추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 비견이 들어왔죠. 비견이 들어왔으니까 이럴 때는 주변 동료들과 같이 상생해서 추진하는 그런 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개요일로 겁재와 그 정인이 들어왔는데 목욕지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정관의 겁재는 겁재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문서에 대한 손실, 이런 재물, 그 정인이 목욕지에 놓이면서 겁재를 달고 왔으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금의 이 손실이 예견되니까 이런 계약, 뭐 돈거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요일 갑술일 식신과 편관이 들어오는데 그 편관이 간대질에 놓여 있죠. 만약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앞둔 이런 수험생들이 뭐 그 2주에 이렇게 시험을 쳤다면 아마 좋은 결과, 이런 좋은 소식들이 오지 않겠나, 그런 기운으로 제가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개수네요. 개수는 정관이 들어오고 정관이 그 양으로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또 정관과 무게 합을 하죠. 그러니까 정관과 합을 하는 그런 날이니까 뭐 직장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또 남녀 이성운 이런 게 모두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그 기사일로 편관과 정제가, 여기도 정제가 또 태지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또 개수가 그 사화에 놓이게 되면 천을기인의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 풀리지 않았던 이런 좀 복잡 미묘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날은 천을기인의 영향으로 제대로 해결되는 그런 아주 좋은 날이 될 것 같네요. 정제가 태지니까 돈 생기는 날도 되겠네요. 그 다음 자, 경호일 정인과 편제, 절지에 그거 놓였습니다. 자, 어제 화요일 기사일은 좋았다면 오늘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수요일은 그죠? 화요일은 재물이 정제가 태지에 놓여서 돈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운이지만 수요일은 돈이 또 이렇게 절지에 놓이게 됐으니까 혹시 또 뭔가 이렇게 약속했던 이런 것들이 좀 깨질 수가 있고요. 추진하고자 했던 이런 일들이 이행되지 않는 이런 신뢰가 깨지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지가 들어오는 이런 날은 될 수 있으면 누군가와 이렇게 약속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목요일 심의일로 편인과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 편관이 묘지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편관과 편인이 들어왔으니까 또 이게 또 묘지죠. 그러니까 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이런 일도 주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직장 이런 일들 매우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니까 적당히 그 바쁜 가운데 짬을 내셔라도 짧게라도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그 임신일로 겁재와 정인이 사지에 놓였습니다.
금생수해서 나를 이렇게 겁재니까 나를 이렇게 덮쳐오는 그런 일지 기운으로 흘러가니까 혹시 그동안 믿었던 사람과의 이 시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이런 구설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날도 그냥 될 수 있으면 그 약속 이런 가시지 말고 이렇게 자숙한다 그러나요? 이날은 그냥 활발하게 활동하시지 말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개유일로 비경과 평인이 병지에 놓였죠. 병지는 제가 역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뭔가의 그동안 해왔던 일에서 좀 변동,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장거리 뭐 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꼭 가야 될 이런 그 이동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갑술일 상관과 정관이 들어왔죠. 상관 경관하는 날입니다. 그 세지에 놓여 있죠. 세지는 좋은 기운으로 받아들이면 좀 편안하게 쉬어가는 타임이다. 이렇게 기운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또 상관경관하는 날이니까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주장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는 그런 날이 있으니까 혹시 이날 일요일 남편이 집에서 좀 쉬겠다고 하는데 바가지 끓고서 그 부부싸움에 그 불씨를 만드시지 말고 그냥 그날은 내가 상관이 들어왔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그냥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남편의 그 의사를 존중해주는 그런 날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셋째 주 각 일간별 그 오행 기운을 대해서 제가 알아봤고요. 저는 그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는 제가 풀이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받는 오행의 기운은 모두 이렇게 생각에서 긍정적인 이런 힘으로 이렇게 땡겨오는 이렇게 나의 그 의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운 흘러가는 그 기운만 알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맞게끔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는 이런 해안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런 수업지를 준비를 해봤으니까 맹신은 하시지 말고 그냥 참고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